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생활습관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먹을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정말 어떠한 병도 내 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신장 건강도 지키시고 신장이 건강하면 살도 찌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향과 아우와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가 신장과 방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장을 형이라고 한다면 방광은 동생이라 할 수 있겠죠. 음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신장에서 맑고 깨끗한 소변을 만들어줘야 소변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광에서 그것을 잘 받아 고이지 않게 썩지 않게 밖으로 잘 내보낼 때 우리 몸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면 방광 또한 튼튼할 수 있는데, 신장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콩과 파치라고 합니다. 콩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양질의 영양 성분이 많아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신장과 방광, 전립선의 특효약이라고 할 만큼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콩에는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콩이든지 적당히만 꾸준하게 잘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콩은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야 좋을까요? 제가 이 책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렇게 콩을 얼만큼 먹어야 된다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하루 50g의 콩을 먹으면 좋다, 어느 곳에서는 35g을 먹으면 좋다. 50g으로 콩을 만들었을 때 두부는 반모가 된다. 그래서 콩을 50g을 먹던지 두부는 반모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릴 때 종이컵 한 컵 분량의 콩을 드시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50g을 가지고 콩을 불려서 삶아 봤더니 종이컵에 한 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본 것도 아닌데 제가 콩을 정말 잘 먹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뼈도 튼튼하고 이렇게 근육도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콩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사람한테도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아주 좋고요. 또한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올 때 그것을 균형감 있게 맞춰줄 수 있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줄 수 있고요. 여성들에게도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아주 좋은 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콩을 20년 동안 정말 종이컵, 그러니까 삶은 거죠. 삶은 컵, 한 컵 분량의 양을 거의 매일 먹었고요. 지금 역시도 그렇게 콩을 아주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도 제 나이에 비해서 20년 이상 젊고요. 근육량도 제 나이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도 아주 좋고요. 물론 제가 콩을 꾸준히 먹으면서 걷기를 정말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아주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요. 그래서 콩을 먹음으로 해서 그런 균형감도 살려주고 제 몸에 살도 찌지 않고 그리고 단백질과 뼈도 튼튼하게 아닌가 싶어 콩은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콩은 어떠한 것도 가리지 말고 검은 콩도 좋고 콩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병아리 콩도 먹고 검은 콩도 먹고 뭐 렌틸 콩도 먹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드시게 된다면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신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그 이뇨작용이 있어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팥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팥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고요. 밥을 해 드실 때 어느 때는 콩을 넣어서 해 드시고 가끔씩은 팥도 넣어서 해 드시면 신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채와 과일도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다 보면 정말 영양실조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채도 과일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하고 상추가 칼륨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도 반대를 해요. 그것도 물속에 담가두면 물속에 한 30분 정도만 담가두면 칼륨 성분이 50% 이상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물로 담궈서다가 생채소를 드셔도 되고요. 더 좋은 것은 익혀 드셨을 때 칼륨 성분이 더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장이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추는 대부분이 다 쌈채소로 생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추도 나물을 하거나 국을 끓여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채소도 가리지 말고 익혀서 드시든지 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드신다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생채소를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과일을 아주 즐겨 먹고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채소를 더 과일처럼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 되면 귤 한 상자, 사과 한 상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풀어 한 2~30분 담궈 놓으면 그 농약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밀가루가 빨아들여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냄비에 넣고 3분의 1로 줄여서 먹습니다. 거기에 설탕이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소금만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겨울인데 딸기가 아주 세일을 해서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도 그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갈아서 딸기잼처럼 소금만 조금 넣고 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도 그렇게 해서 먹고요. 이번에 딸기 한 것은 이렇게 졸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설탕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금방 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주위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1로 졸이면 여기에 좀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 담아놓는 그릇을 처음에 끓는 물로 소독을 해서 넣어놓으면 그리고 이것을 풀 때 항상 마른 수저로 이렇게 떠서 먹게 되면은 절대 2달이 돼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지 2달이 됐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굉장히 신선하고요. 귤도 그렇게 해서 귤 껍질 채 갈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귤은 그 무릎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도 이 귤 껍질 자체까지 드셔주시면 무릎 관절에도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일을 저처럼 이렇게 잼처럼 대신 설탕 이런 건 넣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익혀서 드신다면 신장에 무리가 없고요. 신장에 좋은 것들은 이렇게 제가 챙겨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호박씨도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가끔 제가 그래서 호박씨가 좋다고 하길래 호박씨도 넣고 밥을 해봤더니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호박씨도 가끔 드셔주시면 좋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신장에 좋은 과일과 야채, 안 좋은 과일과 야채를 이렇게 적어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안 좋다고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말고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안 좋다고 해도 익혀서 드시거나 물에 담갔다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안 좋은 게 붉은 고기는 정말 신장에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다고 해요. 붉은 고기에는 질소, 산화물인 요산과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신장에 많은 무리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육고기를 먹게 되면 통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육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먹고 싶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또 계속해서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신장에 안 좋은 거, 어떤 걸 먹으면 신장에 좋은 걸, 이런 걸 제가 또 공부를 더 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채널을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제 구독자분께서 신장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셔서 제가 언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언니 이렇게 내가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음식 가리지 않고요. 골고루 이렇게 드시면서 밥은 잡곡밥 드시지 말고 흰 쌀에 콩을 넣어서 밥을 해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지키시고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과격한 운동은 좋지 않고요. 집에서 스트레칭 정도 하시고 아령 한 1.5kg 정도 되는 걸로 아령 정도 하시고 과격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시간 정도는 하셔야 체력이 좋아지니까 1시간 이상 하신다면 어떠한 병도 물리칠 수 있고요. 신장이 조금 안 좋은 거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올려드릴게요.